윤석열 대통령의 그린 대땅트, 이것은 문재인 연방제 통일 세력의 친북 사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중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사업을 그리고 우회적인 대북 사업을 모두 수사해야 합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은 문재인 연방제 통일 세력, 이들이 국민의 재산, 결국은 우리 나라 돈이 될 텐데 이것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워낙 액수가 크고 워낙 사업이 전방위적인 사업을 벌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패 또 착복 이런 혐의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우선 예산을 펑펑 썼습니다. 국민의 재산, 우리나라 돈을 원 없이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해마다 예산액이 자꾸 올라갔죠. 이 예산액을 갱신했고 한 해의 추경을 3번, 4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명분은 평화 또는 연방제 통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결국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북한의 핵이 서울로 날아오지 않게 하겠다. 이왕이면 남북을 합쳐서 그렇게 전쟁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 이러면서 실제로 한 게 무엇입니까? 비무장지대 허물기. 결국 우리가 무장해제를 당하는 이런 일이 됐고, 휴전협정 무효화, 그리고 북한 살림을 떠맡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의 통일운동, 평화운동이고 북한 퍼주기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 우리 국민의 재산을 얼마나 탕진했을까? 그냥 우리 주먹국으로 계산해 봅시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 당시에 한 해 예산이 600조 이 정도 된 것은 알고 있죠. 그걸 5년 동안 곱해보면 결국은 문재인의 예산이 3,000조 원이라고 하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3,000조. 이거는 세세히 따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중 한 절반은 뚝 떼어서 문재인 연방제 통일 세력들이 하는 통일운동, 평화운동, 북한 퍼주기 운동을 하는 이게 가능해 보인다. 여기에 썼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일부만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이 문재인 연방제 통일 세력의 통일운동, 평화운동, 북한 퍼주기.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의료보험 통합. 이쪽을 향하고 있는 바로 그것과 남북 산림 협력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거기에 몇 가지 더 보태서 이게 바로 문재인의 그린 대땅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런 쪽으로 그린 대땅뜨니까
얼핏 보기에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위기, 또 감염병, 팬데믹, 이런 거에 대응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런 중심을 잡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물론 북한 김정은이 점점 더 도발 행위를 하고 국제사회의 그 안녕 질서를 해치고 또 해킹을 해서 돈을 훔쳐가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그 핵무력을 자랑하면서 강화하고 이러니 점점 강화된 것이죠. 이 제재가. 그러니 문재인 연방제 통일 세력은 북한을 들여다보면 뭔가 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를 하고 싶어서 쳐다만 보면 저 대북제재 해결하고 와라. 이러니까 대북제재 뚫기를 모색하게 됐다. 이건 뭐 국책연구기관 자료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미국이나 유엔이 대북 지원을 한 게 있더라. 이 제재가 아니고 거꾸로. 그게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예를 들면 뭐 산림협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북한에 그 지원을 하고 하는 거를 허용했더라.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때 마침 북한의 김정은이는 산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문재인 정권이 이걸 봤다면 김정은이도 봤겠죠. 바로 대북 제재의 빈틈을 발견한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산림을 보호하는 것은 이게 애국적인 일이다. 좀 이상하죠? 속셈이 있는 것 같죠? 북한은 알다시피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산림을 보호하자고 갑자기 김정은이 들고 나섰다. 김정은의 잔꾀가 대단한 겁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에너지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인민들이 나무를 땔감으로 쓴다. 그러니 그래서 이 산림이 훼손된다. 이렇게 한번 휙 던져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연방제 통일 세력은 이 나무 심기 노무현 때도 했었는데 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산림협력이라는 걸 가지고 남북 제재를 뚫자. 저게 김정은의 뜻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의할 것이, 김정은은 산에 나무 심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았죠. 에너지원을 말했다. 아주 심오한 겁니다. 육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그래, 돌이켜보면 새로운 관점에서 2018년의 문재인, 김정은의 평화쇼, 이거를 재조명해보자. 다시 분석해보자. 그러면 이게 뭐냐? 결국 그 평화쇼라고 하는 것은 대북 제재를 뚫고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둘이 쌍수를 들고 이 일을 그만큼 추진할 수 있었던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이게 평화, 또 긴장 해소 이런 거면 아무래도 병력을 서로 대립하는 이런 대립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군비, 결국은 크게 말하면 군비 축소 혹은 우발적인 충돌 방지, 어쨌든 전쟁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할 거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들이 문재인과 김정은이 중심을 둔 이야기, 우리 국민은 쓱 덮여서 지나갔던 게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북 제재 밑에서도 북한 지원이 가능한 북한 산림 복구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추진하기로 한다. 이게 끼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중심이다. 산림 복구하는데 여기 식량도 끼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뉴스를 살펴보기로 하죠. 2018년 5월 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서 자, 이런 일을 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 사업으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인 남북 간의 산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누구나 대북 전문가들이 이때 나온다면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식량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푸른 산을 만드는 게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다. 그러면 이게 이중 언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 말이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안에 산림협력연구 태스크포스를 두기로 했다. 그냥 보기에는 연구 좀 하는 게 어때? 이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문재인이다. 이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같은 날 2018년 5월 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때 바로 그날 봉화에서 백두대간 수목원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축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 직접 안 가고 산림청장이 대독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내용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낙연 총리 말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행하지 않는 북한 조림 사업을 곧 시작하겠다.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아도 북한의 실제적인 이익이 안 되는, 북한의 돈이 안 되는 일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나무 심겠다 이러니까 글쎄 저게 무슨 이익이 될까? 다들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 수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낙연 총리는 그 북한에 지원할 준비, 필요한 준비는 우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한다. 이때 산림청과 지자체 그리고 대북 사업을 하는 단체나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이들이 여기에 주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수목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그만큼 의미가 크고 역할도 크다. 2020년에는 국립세종수목원을 세우고 2026년에는 국립새만금 수목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 수목원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역할, 그거라면 하필이면 5월 3일에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거다. 그러면 이거 조사해야 하겠죠. 뭔가 있구나. 그런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들, 수목원들 일단 한번 그거부터 들여다보자. 이거 조사하면 뭔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북한 산림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내에서는 먹을 것도 없다는 북한에
이거 북한 퍼주기 결국은 그때는 북한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까 했는데 북한에서 나무를 기를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기르게 해주고 심고 그 다음에 산불이 나면 그것도 막을 수 있게 다 해주고 평소 관리도 하고 이러니까 간단한 것은 돈을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결국 돈 달라는 얘기구나 해서 비판이 아주 좀 빗발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북한에게 주는 북한이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8년 5월 25일입니다. 산림정책연구회. 이 대북 사업의 중요한 그런 연구회가 되겠죠. 거기에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산림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한에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거 맞다. 그렇지만 이 산림협력은 우리 남한에서 살 곳이 없는 구상나무 같은 것을 백두산의 피난처를 북한이 제공해주는 그런 일이다. 굉장히 기발한 변명이기는 한데 그들 말은 이겁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된 일부 나무들, 이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북한에게 피난처를 좀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친북의 눈이 멀면 별소리를 다 한다 싶기도 하죠. 결국 북한 산림 지원을 하는 게 우리 한국이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나온 겁니다. 문재인 김정은의 평화쇼, 이게 대북제재 뚫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대북 지원을 하는 그게 그 통로를 만드는 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즉 그 과정을 봅시다. 큼직큼직한 것들이 2018년 9월에 평양 공동선언을 합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를 했다고 하느냐 하면은 인도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했다. 여기에는 보건협력, 산림협력이 대표적이다. 아주 큰 덩어리로 목돈을, 진짜 뭉칫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에다 끼워 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018년 10월 22일에 남북 산림협력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 보도문을 채택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문재인 연방제 통일 세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공동 보도문을 채택한 데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평양선언 이행이 본격화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산림협력을 회담하고 공동 기자회견 하는 이게 평양선언 이행이 본격화된 거로 그 정도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읽어줘야 하는 겁니다. 남북 공동보도문 그 당시에 이걸 보면 이거는 일종의 노예계약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북에 갖다 바치겠다 하는 내용이니까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북쪽 양묘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북한의 도, 시, 군의 양묘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거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의무, 맡은 몫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겠다. 밑도 끝도 없죠. 그것도 2018년 내로, 이때가 2018년 10월 22일인데 2018년 내로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한다. 이러니까
대북 제재의 그 효과가 굉장했구나. 북한이 급하긴 급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양묘장 온실에 필요한 투명 패널과 양묘 용기, 이런 산림 기자재 생산 협력 문제를 계속 협력한다. 이거 유엔 그 제재위에서 아주 콕 집어서 이거 안 된다고 한 물품들입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한 게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북쪽의 양묘장과 산림 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남쪽은 2018년 11월 중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물을 북쪽에 제공하고 공동 방제를 2019년 3월까지 진행한다. 그냥 다 대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다. 이게 다 의무로 규정이 된 것이죠. 매년 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방제 사업을 진행하고 산림 병해충 예방 대책, 또 그와 관련된 약재를 문재인 정부가 보장하는 문제, 이거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남북은 산불 방지에 공동 대응하고, 그런데 우리 땅에서 산불이 나면 김정은이가 와서 끄겠습니까? 여기서 일방적으로 북쪽 산불을 이걸 막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등 이거는 무슨 산이 무너진다든지 했을 때 그거 이렇게 막고 하는 것이죠.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겁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이거 평양선언 이행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기뻐한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결국 한국이 김정은이에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이가 없는 것은 바로 이날 회담이 끝나고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북측의 단장으로 나온 사람이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북측 김성준 단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남측에서 제기하는 북남 산림협력 분과회담에 기대를 가지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나온 해명입니다. 결국은 화끈하게 산림협력 이걸 하면서 대북 제재를 전면 면제로 이끌어내지 못해서다.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무를 심네, 병해충을 막아주네, 산불을 막네 하는 그게 아니고 그 핑계로 가서 거기 집도 짓고 뭐도 하고 철제 제품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대북 제재를 뚫고 북한에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걸 원했는데, 그 대북 제재에 막힌 걸 하나하나 따지면서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화를 버럭 낸 겁니다.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리고 이렇게까지 노예 계약을 맺었지만 그 이후에 결국 김정은이는 문재인 연방제 통일 세력하고 손을 끊게 되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산림 지원은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행을 못했으면 말만 하고 끝났는가? 그건 그렇지 않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우리나라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된 것이죠. 이 2018년 그 한 해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아주 행복에 겨웠던 그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어떤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그 한 해로 다 보상이 될 거다 할 정도로 그런 한 해였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기업들을 압박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 대북 살림 지원을 삼성이 맡아라, SK가 맡아라 하는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온 것이죠. 실제로 평양을 갈 때 산림청장을 데리고 가고, 또 대기업하고 우리 그 대북 지원과 관련된 기업인들을 17명을 데려가고, 박원순 시장도 데려가고, 특히 이름을 밝혀놨길래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문재인과 김정은이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산림 분야의 지원을 하겠다, 그걸 받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문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냥 볼 때는 환경보호 운동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식량이 필요한 김정은이와 이런 걸 했다. 그 자체를 의심해 봤어야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9월 20일 평양을 갔다 온 김재현 산림청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북한 그 곳곳에 각 지역의 인구가 많이 있는 인구 밀접 지역을 거점별로, 그리고 군 단위 양묘장을 곳곳에 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 개수가 몇입니까? 곳곳에 지으면 거기에 그 건설 자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하겠죠. 유엔 제재에서 안 된다고 했던 트럭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럴 겁니다. 공사하는 그 기계도 중장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군 단위로 아주 많이 북한 전역에다가 양묘장을 짓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런 소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양묘장을 방문했을 때 이 기업인들을 데려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김재현 산림청장 말이 그 양묘장에 갔을 때 최태원 SK 회장, 최정호 포스코 회장 등이 여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대북 산림 지원 사업에.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 산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보면 탄소 배출권 문제하고도 연결된 사업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이 기업들이 미국 눈치도 보이고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리 산림청이 이 기업들이 맘 편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청이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탄소 배출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도보다리 대화에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발전소 이야기를 했다 하는 뉴스하고 연결시키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관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기업들은 대북 제재에 위반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는 그 이후에 SK 임업이라고 하는 곳이 이
산림산업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건데 거기서 대북 산림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압박성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재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좀 뭐 반발 뉴스라고 할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게 2018년 10월 24일인데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대기업이 대북 지원을 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혹시 당신들이 거기에 그 호의적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한 말이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잠깐 스치듯이 만나보기만 했을 뿐인데 그걸 두고 혼수는 뭘로 할 거냐, 신혼집은 어디다 차릴 거냐 하고 물어보는 격이 아니냐. 제 손사래를 친 것이죠. 생각이 없다.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사실 리마연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2019년에 들어서서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2019년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끊겨버렸죠. 그렇지만 문재인 연방제 통일 세력 쪽에서는 이런 북한의 사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쇼를 할 수 있는 무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한과는 무관하게 대북 사업을 확대하고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 면제 활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것과 관계해서 국립수목원의 정보를 비공개한 내용, 이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국립수목원 남북산림협력단 그 정보를 이런 거는 비공개하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남북산림협력의 기획협상과 관련해서 남북산림협력과 관련된 정보 중 이게 공개되게 되면 남북관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 이게 국익을 해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공개한 걸 알 수 있죠. 문재인 연방제 통일 세력이. 두 번째, 남북산림협력 사업 지원에 대한 비공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비무장지대 일원의 산림보건사업 등과 관련된 정보 중에 이게 공개되면 남북관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 이것도 숨겼습니다. 세 번째, 남북산림협력 연구분석에 대해서 대북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자료 등 이게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 우리가 북쪽의 민둥산을 푸른 산으로 만들어주는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데 가져온 정보, 그것과 관계된 연구, 지원, 이거는 낱낱이 공개를 해서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공개했죠. 문재인 정부는 이 비공개 내역을 조사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거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2018년 문재인과 김정은의 평화쇼, 이거는 그린데땅뜨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린데땅뜨 중에서도 남북 보건의료 통합, 그 다음에 남북 산림 통합 이런 것이 될 텐데 이거는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업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북제재 위반 혐의만 가득한 그런 사업인 것입니다.
어떻게 실패했는가 국내 뉴스도 나왔죠. 2021년 10월 4일 조선비즈 뉴스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산림협력센터라고 지금 두 곳에 있죠. 철원과 파주. 아무튼 그걸 건립하는 데 든 돈이 198억 원. 이렇게 액수가 큽니다. 억이라는 게 그렇게 갖다 쓸 거냐. 나중에 이 사업 전체가 북한에 지원한 게 없다고 봤을 때 간 큰 짓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런데 산림청은 이 남북 산림협력사업 2022년 예산을 76억 2,20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는가? 파주와 고성에 있는 이제 양묘원이라고 하는데 나무 기르는 거기서 북한에 넘겨줄 묘목을 320만 그루를 키우고 있다. 거기 드는 돈. 그 다음에 북한에 보낼 종자, 씨앗을 채취하는 그런 일. 여기에 이 76억 2,2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대북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국내 조림 사업도 그 예산 가지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국내 조림 사업 예산은 별도 편성했습니다. 1,164억 원. 이렇게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해입니까? 이 묘목을 길러서 대략 3년 정도 되면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묘장에 계속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에는 이걸 북한 산에 갖다 심었어야 하는데, 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2019년부터 북한하고 단절돼 있으니까 북한이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계속 키우고 있는데 이거 키우는데 매년 수십억 원이 계속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산림청장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반성 없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러면 뭐 남한 조림 사업에 쓰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산 집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국내 조림 사업을 하겠다 하고 예산 별도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딴 데서 공짜로 가져다 쓰면 되느냐? 그게 안 되는 게 예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림청은 예산을 이중으로 받은 것이 돼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갖다 써버리면 되지 않느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이렇게 법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인가?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묘목은 대북 지원 사업을 하겠다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그거를 국내 조림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법한 예산 전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책임져야 하겠죠. 그래서 나무를 길러서 북한에 심겠다 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기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생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써서 버리자고 하는 사업을 예산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런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국경제신문 2022년 10월 14일 뉴스를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남북 산림 협력한 내용이 뭐냐. 종자 11kg 지원한 게 전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종자가 뭐냐 하면 2018년 그때는 아주 왕래가 잘 되고 있을 때죠. 너도밤나무 종자 6kg을 북측에 건네줬답니다. 2019년 소나무 종자하고 뭐 몇 가지 종자 해가지고 5kg을 넘겨줬답니다. 그게 끝인 것이죠. 그래 산림청이 파주 철원에 있는 남북산림협력센터, 그 다음에 고성에 양묘장을 만들어서 나무 기르고 했는데 실제 협력은 대북 지원은 제로였다. 사실상 전무했다. 이게 밝혀진 겁니다. 이 남북산림협력센터라는 게 문재인과 김정은의 다른 대북 제재 뚫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우리 국민이 이걸 다 감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앞에 산림청장하고 마찬가지로 파주 이 센터장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80여 명인데 그 사람 중에 파주 시민이 85%가 될 정도여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아니 수백억 퍼부어가지고 파주시에서 80명 일자리 창출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양심도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의 그린 대땅뜨 사업 이거 전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고 있고 완전히 알박기를 해놨다 하는 게 보이는 것이 2021년 11월 17일 산림청 정책 브리핑에 있는 산림청 브리핑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레드 플러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산림청이 2030년까지 레드 플러스 협력 사업을 강화하겠다. 이 레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저개발 국가들, 그런 데서 나무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또 나무를 없애서 문제가 되는 이 온실가스 배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여기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들이 돈을 들여서 이거를 개선하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한국 정부에서 환경 문제에 뭐를 하겠다고 하면 항상 그 중심에는 북한이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레드 플러스라는 게 탄소 제로라든지 앞으로 이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서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그 돈은 들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하필 그 돈을 우리한테, 우리 한국 국민을 말살하겠다고 핵탄두를 생산하는 김정은이에게 주느냐. 그거 먼저 답을 하고 환경보호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산림청에서 한 말이 이겁니다. 레드 플러스 말하면서 갑자기 북한 산림복구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산림복구를 하게 되면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좋은 일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저 이들 눈에는 북한밖에 안 보인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북한과 레드 플러스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거 통일부라든지 관계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게 2021년 11월 17일 브리핑입니다. 그 레드 플러스라는 게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을 벌채하고
화전을 하면서 이제 산을 불태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나무를 땔감으로 필요해서 나무를 베어서 쓰고 해서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온실가스가 배출하는 이걸 줄이자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 산림청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북한입니다. 레드 플러스도. 그래서 레드 플러스 협력 사업 가운데 물론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도 그 혜택이 좀 가겠죠. 그런데 중심을 두고 있는 게 북한이다. 그러니 북한하고의 연결되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걸 다 찾아내서 샅샅이 수사하라. 지금 수사를 서둘러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그게 다 문재인의 죄지.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믿고 싶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2022년에도 이 문재인의 그린 대땅트, 뭐 그중에 산림청이 하는 대북 산림 지원 이거에 좀 국한을 시켜봅시다. 그게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2021년에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50년까지 나무를 30억 그루를 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30억 그루. 그리고 2022년 1월 5일 산림청의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산림청장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 중에 레드 플러스 사업이 핵심 사업이다. 레드 플러스라는 거로 이제 대북 산림 지원이라는 표현을 싹 바꾼 거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레드 플러스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별도 국내법 제정도 필요해서 하겠다. 한국 정부에서 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그건 어디에 심는 겁니까? 북한에 심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들고 나와서 얘기도 하지 않죠. 한국 정부가 레드 플러스 사업을 한다면 그건 사업 지역이 북한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딴 데 한다면 북한에 하고 싶어서 딴 데 하는 거다. 이거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나무 심기라고 레드 플러스가 됐든 무슨 기후변화 대응이 됐든 그 명칭에 상관없이, 또 북측에 실제로 갖다 줬는가 안 줬는가, 안 줬으면 혹시 범죄 미수인가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닙니다. 그거 전달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냥 북한 퍼주기입니다. 이거 전면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의외로 이게 아주 뿌리 깊고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일, 그게 의외로 나무 심기라는 좋은 일, 환경보호라는 좋은 일로 그동안 진행돼 왔다. 그런 뜻입니다. 중앙일보에서도 이 산림청의 그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2022년 1월 22일인데 산림청에서 북한 양묘장을 현대화하겠다. 변함없이 같은 이야기를 하죠. 실패한 사업인데 북한의 산림 기자재를 보급하겠다. 북한의 산불 방지에 공동 대응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산림 병해충을 방지하고 산림 과학기술 공동 토론회 이거 계속 추진하겠다. 2018년에 약속한 거 그동안 실패했고 이제는 어쩌지도 못하는, 버려야 될 정도의 나무를 저렇게 돈 들여서 세금 들여서 키우고 있으면서도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나갑니다. 백두산 호랑이 보존도 산림청이 하겠답니다. 그래, 나무 심기를 이야기했는데 확실하게 북한의 나무 얼마나 심을 건지도 이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나무를 심는데 기본 목표는 앞으로 30년 동안 나무 3억 그루를 북한에 심어주겠다.
그때 산림청장이 최병암인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의 나무 심기를 하고 이렇게 남북 산림협력을 활발히 추진하면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래, 좋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지구를 구하고 우리 인류를 구하자는 사업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나무 30억 그루를 심겠다. 이렇게 따져봅시다. 30억 그루를 심는데 그 중에 북한에 심겠다는 게 3억 그루입니다.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 정부 산림청의 사고방식이 이렇다. 북한에 3억 그루 그러면은 이 북한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구 전체의 10분의 1입니다. 전 세계의 10분의 1 비중으로 북한이 그들에겐 크다. 그리고 유의할 것은 북한의 나무 심어주기의 확장판은 뭐냐? 북한의 발전소 지어주기까지 가는 거다. 김정은이가 한 이야기 기억할 겁니다. 앞에서 소개했는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나무가 없다. 인민들이 나무를 땔감으로 쓴다. 인민들이 왜 나무를 땔감으로 쓰냐? 에너지원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나온 게 발전소를 지어주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주자 하는 게 발전소까지 갔는데 그럼 발전소 지어주고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소를 지어주고 발전소를 가동시키고 거기에 보수 유지, 고장나면 부품 갖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되도록 지속 가능하게 되도록 하는 거를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 하는 게 이 그린 대땅뜨의 북한 퍼주기인 겁니다. 이거는 실제 예가 있습니다. 북한의 어린 애들이, 그것도 평양이죠, 주로. 어린 애들이 분유가 있어야 된다 해서 분유 지원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분유를 지원하면서 유엔 대북제재 면제위원회에다 뭐를 요구했느냐. 애들이 분유를 어떻게 그냥 먹냐. 분유 먹으려면 물에 타서 먹어야 되는데 북한 물이 안 깨끗하면 얘들이 위험하다. 생명의 안전이 위험하니까 북한의 물도 깨끗하게 해주는 거로 대북 제재 면제해달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동강물 맑은 물 만들기 사업 아닙니까? 이거 윤석열 정부의 그린 대땅뜨에 들어가 있죠. 식수 문제. 말도 못하게 확장을 합니다. 다 해주겠다. 지금 나무가 없다. 나무 심어주자 하면서 발전소 지어주고 그거 계속 유지해주겠다. 김정은이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핵무기만 만들어. 생물학 화학 무기 체계만 개발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눈에 뭐가 씌어도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 문재인의 그린 대땅뜨가 윤석열의 그린 대땅뜨로 이어졌다. 이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정말 몸이 열이어도 부족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말아먹는 일에 그렇게 나서고 있다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그린 대땅뜨라는 것을 국정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린 대땅뜨가 뭐냐? 자꾸 그린 대땅뜨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린, 영어로 그린 하면은 녹색이죠. 이게 환경을 뜻합니다. 이 그린의 협력을, 이걸 지원하고 하는 이런 협력을 통해서 대땅뜨로 간다. 이 대땅뜨는 여기서 통일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을
결국은 이렇게 하면 문재인이 말했던 전쟁을 막는 그런 것이고 이게 안보가 튼튼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린 대땅들을 포용적 안보 개념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닌데 우리 한국의 정부가 이걸 계속 물려받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린과 대땅뜨가 합해진 거다. 환경으로 북한을 지원을 해서 통일로 간다. 연방제 통일로 간다. 이건데 이 남북의 그린 협력 이게 뭐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목표 말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의료 통합 이거 추진하고 산림 지원, 식량 지원, 식수, 깨끗한 식수 보장.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를 그린 평화지대로 만들겠다. 이게 그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땅뜨는 뭐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나면 국민과 함께한 통일이라는 것을 하겠다. 이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이걸 담당하는 건 통일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그 남북 환경협력, 그린협력 기조를 이어받아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 공동체 통일,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 통일을 뭐 연방제 통일이든 민족 공동체 통일이든 국민의 뜻을 받아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이면 우리 국민이 찬성 안 해주면 자기들 멋대로 못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정치권은 국민 알기를 그렇게 우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국민의 합의라고 하는 게 5,100만 국민의 뜻이 아니다. 왜 아닌가? 실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윤석열의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통일부가 2022년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평화 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라는 걸 추진을 했고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게 국민 여론 도출입니다. 그거를 전국 시민회의라는 데서 주관을 했고 주제는 이 시민회의라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답니다. 국민투표로 정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대화, 우리 국민이 이 통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의견을 누구 의견을 들을 것인가? 그거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이 참가자를 한국 리서치에서 전화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했답니다. 뽑았답니다. 권역별로 이념을 고려해서 100명에서 150명씩 선정을 해서 총 전국에서 800명을 뽑아서 그들과 사회적 대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국민이 원하는 통일은 이거다. 이거를 국민의 뜻을 이렇게 추출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뽑히지 않은 800명에 들어가지 않은 그리고 전국 시민회의라는 데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깜깜이 통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남북 산림협력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분유 타준다고 하면서 대동강물 깨끗이 하기까지 확장을 했고 나무 심는다 하면서 발전소 만들어주고 관리하기까지 확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한 번 더 보기로 하죠. 남북 산림협력은 단지 환경과 관련해서 대북 지원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총체적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한다. 이거를 확장시키자. 어디까지 하느냐? 토양, 땅도 깨끗하게 해준답니다. 수질, 대기, 생태환경 개선 사업을 해주고 전력, 상하수도, 정화시설 이거를 확충해주고 이런 지원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한다. 그 다음에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이거하고 이거를 대응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지원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 지속가능하게 계속 해줘야 된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발전소를 건설해주고 에너지도 지원한다. 다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대북 제재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린 대땅 때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거는 미세먼지를 이 지원에 포함시킨 거다. 이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미세먼지 하니까 우리가 미세먼지의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이 상식적인 미세먼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또 윤석열 정권에게 또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한겨레 신문 2022년 4월 17일자 그 기사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그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등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지원하면서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희가 호응하면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멈추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미세먼지를 멈추는 방법이 여기에 또 있더라. 결국 물론 나무를 심어서 뭐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그 정치적인 꼼수, 좌파 사고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읽지 않으면 정말 낯 놓고 기억자 모르는 국민이 돼버리는 겁니다. 문재인의 남북 산림 협력 이 대북 지원 이거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윤석열의 그린 대땅 뜨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이 실패한 이 산림협력 등을 그린 대땅뜨라는 어떤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서 더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죠. 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통일부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국정과제인 남북 그린 대땅뜨를 추진하는 데 관련해서 대북 지원단체에 교육을 한다 하면서 교육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린 대땅뜨는 대북 지원이다. 대북 지원 사업이다. 이 단체의 교육을 실시했고 9월 29일 내내 2022년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9월 29일 산림청의 남성현 청장이 삼성전자의 김경진 부사장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기어코 삼성이 끌려 나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내용이 탄소 중립 활동, 그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속에 레드 플러스 사업, 뭡니까? 북한에 나무 심어주기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조림산업 사업, 이거는 나무 심기만이 아니고 관리, 병충해, 산불 예방 이거 다 포함되는 거죠.
산림 탄소 상쇄 사업 뭐 이런 거를 예를 들면서 산림청하고 삼성전자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2022년 9월 29일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삼성은 직접적인 거는 안 하고 좀 빠져나갔죠. 기어이 끌려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 2022년 11월 21일에 2022 DMZ 그린 평화지대화 국제포럼이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권영세 장관이 이제 가서 축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 누가 왔다고 했느냐 한번 이야기했죠.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환영사를 해주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염태영 씨는 문재인 때 수원시장으로 뭐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 극좌다 이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같이 환영사를 하면서 같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권영세 장관이 한 이야기, 이거는 참 의미심장합니다. 권영세 장관의 말입니다. 역대 정부는, 뭐 그냥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합시다. 바로 직전에. DMZ 평화적 활용과 관련해서 북측하고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가장 큰 거는 문재인, 김정은이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장관 말이 이겁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 이어달리기, 문재인 계승, 이걸 토대로 삼아서, 이 위에 서서, 이게 그냥 생명줄이다. 이 위에 서서 북한 비핵화하기 전에 남북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뭐 이전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비무장지대 그린 평화지대를 실천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문재인 보궐 대통령보다 더 막가는 것이죠. 그때는 하다못해 북한 비핵화라는 거를 마지못해 끌고 다녔는데 그건 치우고 그보다 먼저 이거 하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2022년 12월 5일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여기에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린데 땅 뜨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는 그린 대땅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 전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당장이라도 북한이 결단만 내리면 시작하겠다. 국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남북협력, 이제 그린 대땅뜨에 지금 우리가 말했던 산림협력, 레드 플러스 뭐 이런 것이겠죠. 이 남북협력은 그러니까 대북 지원은 비핵화가 선결 조건이 아니다. 굳이 이걸 꺼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핵화 상관없이 그냥 하자 이러는 거죠. 기후위기 대응 등 그린 대땅뜨, 윤석열의 그린 대땅뜨 사업은 북한 비핵화하고 분리해서 추진하겠다. 권영세 장관이 한 말입니다. 이 협력 사업은 북한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라는 걸 거듭 밝혔다. 이게 뉴스에서 실어놓은 문구입니다. 거듭 밝혔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권영세 장관은 북한 비핵화 상관없이 그린 대땅뜨 대북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좀 받아달라.
좀 받아줬으면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대북 제재하고 바로 직결이 되죠. 담대한 구상 밝혔을 때 자유세계가 화들짝 놀란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북한 비핵화하고 상관없이 그린 대땅도 하겠다고 한다. 대북 제재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지만 저 정도까지 막 나가는구나 하는 거는 실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린 대땅뜨와 대북 제재 면제가 얼마나 관련이 깊으냐. 역시 2022년 4월 17일 한겨레 신문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남북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면 바로 이 분야, 그린 대땅뜨에 설정해놓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야의 대북 제재를 전면 면제해야 한다.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이고 문재인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고 국내의 연방제 통일 세력이 원하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는 게 결국은 이거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참 일을 많이 하고 있죠. 2022년 12월 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기 수석 부의장이 김관용이고 사무처장이 석동현입니다. 석동현 씨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그 바닥을 드러내 보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제32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2월 8일에. 그 주제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남북관계 전망 그랬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왔는가? 이게 그린 대땅뜨니 남북 산림 협력이니 보건 협력이니 하는 게 어떻게 그게 막 발전소 지어주기까지 가고 이렇게 막 가는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사람은 이춘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춘근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이다. 이 사람은 문재인 보궐대통령 재임기에 북한, 러시아 이쪽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또 남북 하나재단의 대외협력부장 이런 사람들이 토론에 참가를 했는데 이제 이춘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지금은 무슨 명예연구원 이러던데, 그 사람이 2018년 9월 16일부터 2박 3일간 그 해외 출장에 같이 참가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 참가한다 하면서 이제 러시아로 간 것이죠. 이걸 누가 주최했느냐? 한국통일연구원, 북한의 대외경제 무역성, 독일의 한스 자이델 재단, 이게 지금 한남동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무소가. 내내 거기서 한 것이고, 러시아의 극동연방대학교, 여기서 공동 주최를 한 세미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자리에 영국 탄소 배출권 거래 회사의 이사인 토마스 빈 클레너가 그 자리에 참가를 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 칭화대학교 상임고문인 크레이크 불코마크,
이 사람도 거기에 참가를 했다. 원래 이거는 그 자이델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북한의 나무 심기 이런 걸 한다고 지금 표면에 내세우고 있죠. 최근의 활동을 봐서는. 이 세미나에서도 북한 나무 심기라는 게 전면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에너지, 탄소 배출권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이날 세미나 주제를 들여다보면 맨 앞에 이게 들어갑니다. 산림 녹화 그리고 축산 분야에서 남북 협력 방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에 이걸 지원해 준다 하는 게 앞에 있는데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게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를 위한 국제 탄소 절감 프로젝트. 글로벌 경제에서의 탄소 시장을 러시아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게 있고, 이춘근이 발표한 거는 남북 신에너지 교류 협력 방안. 이게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해서 그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이 여기에서 이런 협의를 했답니다. 기후, 산림, 에너지 등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 과제, 국제 협력 과제를 도출했다. 한국에서 이거를 주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우회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들이 막 가능하겠죠. 바로 이런 이춘근이 2022년 12월 8일에 민주평통 그 토론회에서 그 남북관계 전망 토론을 했다. 지금도 같이 작업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1일 제3회 한반도 인프라 포럼이라는, 근데 여기 부제가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그린 대땅트. 결국은 레드 플러스건 그린 대땅트건 간에 전부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다 확인이 되죠. 이 행사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린 대땅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린, 이 환경 협력, 환경 대북 지원을 통해서 북한과 대땅트, 통일로 간다는 포용적 안보 개념이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 다 좋다. 그러면 이 그린 대땅트 하는데 권영세 장관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고 했죠. 그린은 환경이라며. 그러면 환경부 장관이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통일부 장관이 가는 것입니까? 답이 나와 있죠. 그린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 퍼줄 것인가? 그 대상이 북한이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간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그 손을 빌려서 대북 제재를 깨뜨리면서 북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대북 퍼주기를 지금 벌이고 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린 대땅트가 문재인의 대북 사업 아닙니까? 내내. 그거 물려받은 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만일 3천조라는 돈 중에 반이 떨어져 나가서 어딘가로 굴러다니고 있으면서 거기서 떨어진 거를 주워 먹는 거는 문재인의 연방제 통일 세력, 좌파 세력을 늘리고 키우는데 이게 좀 떨어진, 뭐 이삭죽기를 해서라도 이쪽에 돈이 흘러 들어갔을 거다. 뭐 큰 돈은 또 큰 돈대로 수사를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짓을 하면 이게 우파 쪽에 떨어질 거냐?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다시피 보수네 우파네 하면서
윤석열을 위해서 문재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지금 전부 된소리 맞았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문재인의 대북 사업을 물려받아서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자리 차지한 사람들 다 있죠. 윤석열 정부가 손잡는 사람들은 다 좌파들이다. 우선 좀 일찍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시기로 2022년 6월 15일 6.15 공동선언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비롯해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물론 14선언,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이 모든 기존 합의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산불보다 더한 충성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권영세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역대 진보 정권들이 보여주었던 그 북한의 유연한 그 자세를 토대로 길을 열어갈 거다. 나는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언제라도 북한이 호응해 오기만 한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곳으로 뛰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12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우리 기업 상품 전시회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정책의 뿌리는 이어달리기에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이어달리기에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던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 그거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022년 여름부터 좌파들이 떨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다. 그 이념적 성격은 알 수 없지만, 박쥐지만. 그래서 잠시 주춤했던 좌파들이 야, 이거 우리 세상이다 하고 지금 떨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탈락했다. 그거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통일부 장관입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금 대한민국의 맥을 끊고 있는 저런 엄청난 일을 김어준은 못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군비경쟁 완화 토론회, 이 군비경쟁 완화를 그린 대땅트로 또 포섭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로를 치고. 어디서 주최했느냐?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한겨레 평화연구소, 시민단체 평화네트워크, 여기서 했습니다. 즉 거기에서 이 그린 대땅트는 그린 대땅트인데 윤석열의 그린 대땅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걸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서 초월적인 남북 협력 외교를 시작하고 그걸 하는 대안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군비 경쟁 완화, 이거를 해나가는, 그렇게 해야 그린 대땅트가 성공한다. 여기서 딱 보이죠? 기후위기 극복을 하는데 미세먼지를 집어넣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그 미세먼지 군비 경쟁 완화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게 그린 내 땅 뜨다. 이 군비 경쟁 완화가 비핵화가 아닌 거 분명히 알죠. 미세먼지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사훈련 하지 마라. 군비 경쟁 완화다. 점점 명확해지고 있죠. 2022년 9월 16일 경기도에서 포럼을 주최했습니다. 그게 2022 DMZ 포럼. 거기서 이제 뭐를 하느냐, 평화의 의미를 지금까지 하던 정치, 군사, 안보 이걸 넘어서서 생태, 환경으로 확장하는 그린 대 땅들을 중심으로 이 포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2022 DMZ 포럼의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경기도지사 김동연 그리고 최재천 이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린 대 땅뜨는 이제 더 큰 평화를 추구한다. 우리 경기도는 더 큰 평화를 앞으로 비전으로 내걸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린 대 땅뜨로 표현되는 더 큰 평화가 뭐냐? 이 평화의 개념과 범위가 생태, 환경, 기후위기, 감염병 이런 남북 공동위기를 풀어나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확장돼야 한다. 이거 짧게 말하면 뭡니까? 대북제재, 전면 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린 대 땅뜨의 목표는 그거다. 그러면서 DMZ를 평화지대, 생태지대로 바꿔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기 북부와 북한의 강점을 연결해서 남북이 손잡고 나아가는 한반도 평화협력의 미래 비전, 이 그린 대 땅들을 추구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재천 교수가 한 말이 북한 지역 산림 녹화에 대비해서 DMZ를 거대한 양묘장으로 개발해달라. 지금 저렇게 몇백억 들여서 나무 길렀는데 나무 처치곤란이죠. 그런데 DMZ에 나무 심자 이러는 겁니다. 최재천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2022년 11월 7일에 이양수 의원실하고 산림청이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이게 있는 것이죠. 국정과제인 산림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 대 땅트 추진, 이거를 이제 그때 토론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산림청이 이제 2023년도 예산을 책정받았죠. 2조 7,842억 원, 이게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산림청 예산은 국회에서 오히려 증액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좌파들이 막 뛰어나오고 있다. 윤석열이 그린 대 땅뜨에 합류해서. 그런데 2023년 1월 1일 이제 K-팝까지 등장을 합니다. SM이라고 연예기획사 알고 있죠. 이 SM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 포럼, 그 지속 가능성 포럼 같은 게 될 텐데 이거를 주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K-팝이 나무 심기에 나서겠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글로벌 무브먼트, 전 지구적 운동의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이 됐죠.
연예기획사 SM이라고 하는 데가 이 그린데탕트에 어떻게 뛰어들고 있는가. 2022년 5월에 ESG라고 해서 이거 환경사회 지배구조라고 하는 환경운동인데 좌파 쪽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이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보고서에서도 다뤘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연예기획사 SM이 2022년 6월에 한국연예기획사로서는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을 합니다. 6월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이제 제1회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바로 이 SM 포럼을 개최한 겁니다. 이 SM 포럼을 보면은 개최는 무슨 연예기획사 SM이 했는데 디렉터가 이장우라는 사람이 디렉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장우 씨는 사단법인 성공경제연구소라는 곳의 소장이고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입니다. 살펴보니까 이 인물은 정권에 따라 신장개업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러다가 2023년 1월 1일 이수만하고 같이 또다시 이렇게 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장우 씨가 하는 말이 문재인 화법 그대로인데 그가 하는 말을 하나 소개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순환 경제를 위해서 적에게 잘해주는 게 나중에 결국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월 1일 연예기획사 SM이 개최한 이 포럼, 여기에 기조연설을 이수만이 합니다. 거기에서 한 말이 탄소 배출 제로라는 이 로드맵에 우리 K-팝이 동참해야 한다. K-팝이 팬들과 함께 나무 심기를 할 거고 이 글로벌 운동, 글로벌 무브먼트를 같이 해나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대담자로 나온 사람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경기도지사하고 DMZ를 북한에 보낼 양묘장으로 만들자고 했던 최재천이 나온 겁니다. 그 최재천하고 엑소의 수호, 이 둘이 이제 그 대담자로 나왔는데, 최재천은 생명다양성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가 이걸 K-팝 플랜팅, 영어 참 많이 쓰죠. 하여튼 그런 말을 하면서 통일이 되면 북한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비무장지대를 거대한 양묘장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나무를 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걸핏하면 비무장지대를 뭔가 딴 걸로 만들자. 거기다가 남북 보건의료센터를 짓자. 거기에다가 나무 기르는 그 나무 농장으로 만들자.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결국 이 비무장지대라는 것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곳이죠. 그런데 이들은 통일되기 이전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기 전에 비무장지대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공통점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도 윤석열도.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지대입니다. 또한 그곳이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곳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환경보호의 저절로 환경보호가 된, 그래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어떤 환경자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 됐죠. 그런 곳인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북한에 보내줄 나무를 키우는 나무 농장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또 북한
사람들을 치료해줄 보건의료 건물 짓자고 해왔던 것이죠. 2013년 1월 1일에 이 연예기획사 SM 포럼,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세계 105개 나라에서 470만의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워낙 인기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지금 윤석열의 그린 데땅트 사업이 지금 이렇게 홍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문재인과 윤석열의. 돌이켜보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줄기차게 K-팝을 연방제 통일 사업에 써먹었습니다. BTS가 왜 유엔까지 가서 연설을 합니까? 우리가 왜 연예인의 연설을 들어야 합니까? 이번에 엑소도 마찬가지죠. 그 엑소의 무슨 수호? 그 사람한테 우리가 왜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 이 K-팝 연예인들, 연예기획사, 이게 바로 문재인이 써먹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K-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문재인 시즌2니까 그럴 만도 하다 싶기는 한데, 윤석열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저 이수만 씨가 만일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이나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여기서 이제 필요 없다 그만해라 하면은 K-팝이 이런 데 끼어들지 않았겠죠. 그들은 다른 데서 돈 버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인기 있는 K-팝을 동원해서 나무 심기 글로벌 운동, 그러니 이게 좋은 일, 착한 일 이런 걸 시작을 한 겁니다. K-팝을 동원해서 북한에 나무 3억 그루 심기, 이걸 한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다들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 뭐 지금 그 전면에서 이 모든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나는 친북이요. 나보고 뭐 빨갱이라고 해도 좋소. 이러면서 뛰는 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까지 동원해서 문재인의 통일운동, 평화운동, 북한 퍼주기 이거 시즌2를 이제 개장을 한 겁니다. 윤석열의 그린 대땅트 통일쇼, 이게 진짜 그랜드 오픈됐다 하는 겁니다. 또다시 나라 돈을 끌어모아서 그 과정에서 또다시 부정부패가 벌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거 멈추고 문재인, 산림청, 통일부, 또 박원순, 오세훈의 서울시, 이재명의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파주시, 우선 급한 대로 여기를 먼저 수사해야 합니다. 왜냐, 지금 앞으로 경제가 어둡다고 하죠. 이거는 좌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방제 통일 세력은 그 자기들의 그 거의 세뇌 비슷한 그 신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제 2023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우선정책이라는 것을 고수해야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것이 앞으로 세 끼 먹을 거를 한 끼 먹어라 이게 아니고 밖으로 일체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 이 나라 돈이 흘러나가지 않게 밖에 나가 있는 한국 돈이 있으면 다 주워 드리는 이런 한국 우선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북한이 같은 민족이다. 북한이 뭐가 어떻다. 통일이 어떻다. 그런 거.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21세기는 상당히 모든 것이 부족한 세상이 됩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아주 질 높은 좋은 재화를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 환경 문제도 있기는 있죠. 분명한 거는 그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좌파다 우파다 할 거 없이 대한민국으로만 뭉쳐야 한다. 대한민국 밖에 심지어 미국도 미국에게 퍼주자는 사람은 없으니까 중국에게 눈치 봐서 갖다 바치는 거 안 돼. 일본에게 눈치 봐서 갖다 바치는 게 있다면 그것도 안 돼. 북한에게 갖다 바치는 거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먼저 살아야 하니까. 한국 우선 정책 이거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북한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북한에는 식량 수입도 상당히 많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무슨 의료 부분에서부터 모든 부분의 지원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죠.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과 국제 정세가 다 이 방향입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했죠.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 미국 지하 자원을 써서 생산해라.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급자족하겠다.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 확보 안 하면 자급자족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북측은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중국도 자급자족 하겠다고 하죠. 시진핑이 추구한 게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국 우선 정책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합니다. 공무원 숫자 줄여야 합니다. 정부가 만약에 저금통에 돈을 저금을 하는데 저금통이 돈을 자꾸 씹어 먹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정부나 공무원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 소위 권력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돈, 나라 돈을 자꾸 빼먹고 나라의 부를 자기들이 사유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철저히 막고 그리고 밖으로 새나가는 걸 막고 과거에 그와 같은 짓을 한 거를 수사해서 다 도로 패턴에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퍼주기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걷는 추경을 하고 예산을 늘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차라리 3,000조가 있을 때 반을 뚝 잘라서 이렇게 쓰는 이 반을 아예 세금을 걷지 않으면 국민이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아남는데 힘이 덜 들겠죠. 지금 한국 우선주의를 하고 밖으로 전혀 우리의 재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자급자족을 이제는 이루어낸다. 이거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이 정도의 어떤 행복, 이 정도의 복지 수준, 이거를 유지하면서 21세기에도 이걸 유지하면서 우리 후손에까지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 차리고 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마치 자선을 베푸는 게 좋은 것처럼 돼 있지만 그거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왜 미국도 저 큰 EU도 중국도 다 스스로를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 않느냐. 그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게 이 시대의 철학이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현 한국 정부에서는 이 그린 대땅뜨라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그리고 최소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국가의 부를, 국민의 이 나라 돈을 낭비해버리고, 또 이거를 부정부패하고 연결된 이런 범죄 혐의가 있고 한 것들을 즉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